출근길에 보고 듣는 돈이 되는 경제 이코노미스트 AM730.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건설부동산팀 차완용, 박지은입니다. 박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네. 윤석열 후보가 선보인 부동산 관련 공약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5년 동안 주택 250만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그리고 1주택자 세율 인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용만 들어선 되게 좋아요. 집 없는 사람 집 살 수 있게 공급 늘려주고 집 가진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너무 이상적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의석을 180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는 양도세 유예, 그리고 종부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들은 바로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실현이 가능할까요? 법안 통과가 필요 없는 공약들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초반 퍼포먼스가 없으면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요. 좀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이직을 하게 되면은 특종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걸 보여줘야지 데스크한테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윤 정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 취임을 하니까 올해 한 7개월 안에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민심이 금방 뒤돌아버릴 수 있고요. 2030 세대들의 지지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세대들은 상당히 실용주의가 강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실무를 맡을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에요. 이게 공약만 놓고 보면 큰 틀에서 방향성은 좋아. 근데 알맹이가 없거든요.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전국에서 주택을 25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네, 윤 정부는 수도권에서 130만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약 20%에서 30%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GTX-A에서 D노선이 지나는 역세권에 콤팩트시티를 건설을 해서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살만 쳤을 뿐인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경제성이나 재원 확보, 그리고 민원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GTX-A 노선 이게 언제 추진이 결정된 건지 아시나요? 2007년이죠. 이거는. 맞아요. 2007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제성 평가, 재원 확보, 그리고 민원 등의 문제로 2019년에 비로소 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윤 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될지 아직 지금 속단하기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서울에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겠네요. 서울 아파트값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인 오세훈 의원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은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건설업계 반응 되게 좋겠네요. 뭐 정비사업 일감 늘어나고 좀 분위기 어때요? 또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주도 개발보다는 민간주도 개발이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개발을 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개발은 상당히 희소식인 거죠. 그러면 좀 주가는 어떨까요? 윤 정권 때 건설주 많이 오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10일 주가를 봐도 주식시장에서도 건설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현대건설, GS건설,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민간 개발 활성화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공공임대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윤 정부에서는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평균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도 좀 중요한 거예요. 공약에 어떤 게 담겨 있죠? 네, 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으로 빠르게 올랐던 주택 공시가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어요. 1년 동안 공시가격이 19% 상승했는데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랑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부세를 없애고 지방세인 재산세랑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하기 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윤 정권에서 수혜를 입게 될 지역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를 콕 집어서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1기 신도시들을 재정비하겠다는 건데요. 1기 신도시 재정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토지 용도 변경, 종상향을 통해서 10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10만 가구는 3기 신도시 두세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앞선 내용들 살펴보면 공급 늘고 세금 줄고 대출 나오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공급을 줄이면서 새 아파트 수요가 커져서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의석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2년 정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기자는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좀 분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법안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석수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와야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윤 정권이 밀고 있는 공약이 지금 가능할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값 안정화 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약간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지역이 투자처로 가장 유망할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자에 유망해 보입니다. 1주택자 세율까지 완화하고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기 때문에 한강변이나 교통 입지가 좋은 곳에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가격 대비 투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진 얘기를 좀 해봐야죠. 지금 이제 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인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좀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등등 다양한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는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LH 사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 4월부터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하고 있는데요. LH나 국토부 장관 같은 인사들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새로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환 전 차관이 지금 서강대 교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캠프에서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나요? 네, 공약이랑 정책에 대한 이렇게 담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물망이 오르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반면에 노영욱 장관이나 LH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되게 빨리 임기 끝나네요. 네. 어떡하냐? 네, 이분들은 네. 예. 자,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방향에 대해 AM730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소식과 뒷이야기, 현장감 있는 소식 등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